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초부터 전라북도가 전남 광주와 함께 다양한 기념 행사들을 펼쳐왔는데요. 지나간 1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2018년도 현재의 전북의 위치와 역할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라도 1000년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아닐까요?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북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전라도 정도 1000년과 전북의 미래입니다. 오늘 고정 패널로 이재규 우석대 교수, 김민아 생명평화마중물 사무국장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패널로 이재훈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장, 전북연구원의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 책임연구원 김동영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전라도 정도 1000년이라고 하는데 정도라고 하면 뭐 도읍을 정한다 이런 뜻인가요? 저도 잘 생소한 단어긴 한데 어떻게 1000년인지 전라도 정도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고려 현종 9년 1018년입니다. 이때 전주목에 해당되어지는 강남도와 나주목에 해당되는 해양도를 합하여서 전라도라고 하는, 그래서 올해가 정확하게 10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네요. 여기 전라도 1000년을 맞이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전라도 1000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2016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쪽에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준비를 했고, 전라남도와 광주 쪽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광주, 전남, 전북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30개 사업을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은 광주하고 전남은 지리적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고 또 광역시고 도다 보니까 10개씩 사업을 배분하다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20개 사업을 됐고 전라북도가 10개 사업을 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D-1년 관련된 프로젝트가 전남 광주 쪽에서 가져갔고 네. 올해 실제 본해가 되는 2018년 사업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광주 전남 쪽 언론 보도가 더 많이 나오고 전라북도 행사는 많이 눈에 띄지가 않아서 이게 뭐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사업 자체가 수가 적어서 네. 그런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2017년 10월 18일 날 대대적인 학술 세미나를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도 올해 초에 전라남도가 주관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라남도하고 광주 쪽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홍보의 부족 측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전라도 1000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상. 오히려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해서 그거 하는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쉽다. 왜냐하면 사실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힘든 전라북도인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사, 그런 아주 가장 오래된 공동체로 이 전라북도가 존재하고 있으면 그 1000년의 역사를 정말 감동 있게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도민의 축제로 행사로 저희한테 다가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1000년은 1000년에 한 번 오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너무 중요한 해다. 특히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미래 1000년을 만들어 가자. 뭐 이제 이런 분위기여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소홀하게 지나가는 게 정말 아쉽고 사업 부분에서도 전라 감영 사업이라든가 공원 조성 사업이라든가 산림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는 1,36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예술, 문화, 행사 이 부분에는 6억 3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편찬 사업은 3개 시도 공동 사업이라 15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전라도 1000년에 대한 내용적인 사업은 정말 좀 행세식인 것 같고 예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전라도 감영 복원 사업이 어떻게 1000년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그것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전라북도 행정이 도민들과 소통을 하고 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참된 가치를 찾아 나가는데 참 성의가 없고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서운했어요. 사업 내용이 좀 토목 건설에 치중돼 있고 약간 문화예술 분야가 미비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리고 같네요. 미리 준비를 이제 하셨지만 작년 네. 재작년에 하셨지만 준비를 하셨어도 충분히 지원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는 행사들이 사실상 되게 여러 군데에서 협력해서 깊이 있고 좀 규모가 큰 어떤 행사보다는 관광이나 문화나 예술 부분으로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별할 게 없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물론 박사님께 죄송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도 지원을 많이 못 받으셨나 박사님 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저희가 이제 도를 수면하시는가요? 사업을 좀 구분을 보면 7개 분야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시 크게 나눠다 보면 공동 사업하고 이제 자체적인 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조금 더 예산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도 이제 소홀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좀 홍보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각 기관별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천년 지금 현재 기념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가야에 관련된 전시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9월 7일에는 저희가 전라도 미래천년에 관련된 학술대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립고아원 같은 경우에도 125명 정도 되는 수련진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공연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도립미술관도 현재 기념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정도고 10월 18일 날 있는 저희 전라도 천년 선포식 같은 경우에는 VIP를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라도 천년에 대한 선포를 미래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문화 국장님이 초기에 막 불을 붙이셔가지고 과연 전라북도가 천년 사업을 잘 준비했나 실제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금방 얼른 넘어가 버려가지고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실감하기를 그 천년의 세월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그런 걸 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먼저 물어보고 예,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전라도의 역사 가는 전라도 의미. 천년을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이 천년 동안의 우리 역사를 한번 새롭게 정리해보는 그래서 혹시 역사적 실체 속에서 멀리 우리 스스로가 잘못 편견과 왜곡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의 전라도가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떤 가치와 어떠한 비중과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조명해서 새롭게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우리 전라도가 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얽매여졌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새롭게 찾아내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씻어내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 천년에 새로운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우리 전라도에 처음으로 문화의 꽃을 핀 선사 시대부터 2018년 올해까지 총체적인 모든 역사가 담겨질 것입니다. 그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전라도가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되었다 뿐만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지역 감정 구도에서 호남 혐오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이미지 개선이 현찬사 작업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TV를 시청하면서 정말 잘 나가는 우리 아이돌 그룹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돌 그룹이 이제 출신지가 어딘지를 얘기하는 코너였어요. 근데 뭐 어디다 하는데 출신지가 전라도였던 아이돌이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뭐 대구예요, 부산이에요, 어디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전라도였는데 잠깐 멈칫하더니 자기 출신지를 이게 물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저런 아이들 저런 젊은 층에까지 그 전라도 혐오 뭐 이제 일베들의 그런 막대먹은 공격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의식들이 참 알게 모르게 잠식당했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단편적으로 들면서 아까 제가 이제 서운하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럴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부심, 자긍심을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게. 왜냐하면 혐오라는 거를 하면 안 되지만 그 혐오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내공, 우리의 자존감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도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고 공유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서 이 천년을 함께 즐기지. 그리고 도민들이 훌륭한 이런 어떤 잠재력의 전라북도를 자랑스러워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좀 갖지 왜 이랬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 역사학자들의 그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도에 대한 역사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차별과 저항의 역사였던 것처럼 그간에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고 그렇게 교육되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유래를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에서 제7조에서 궁강 이남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아라. 그때부터 우리 전라도 차별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있어서도 전라도 사람들이 중앙 관직에 활발하게 진출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학계에서 이건 고려 현종 때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조선의 대표적으로 우리 정열이 모반 사건. 마치 우리의 이 전라도가 그리고 우리 전북 지역이 그러한 반역향처럼 보여지는 그런 의식 속에 피해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열입의 모반 사건, 이 기축옥사도 사실은 철저하게 기획 조작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와 왜곡된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아주지 못했던 것에 있어서의 저희가 역사학자로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전라도 천년사를 써내려가는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 편찬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굉장히 수없이 서로 논의를 했던 가장 커다란 주요 이슈는 무엇을 담아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 속에서 그 방대한 작업의 가장 큰 줄기의 정신은 양무호남 심호흡가입니다. 만약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 임진란이 거의 모든 지역이 초토화되어졌을 때 전라도 한 곳만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7년 동안 이 전라도에서 병력과 군량이 충당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호남이 없다면, 전라도가 없다면 조선이 없고 조선이 없으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자기 본향을 드러내야 하는 장소에서 전라도인임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이 오랜 동안의 현실이었고 지금도 그것이 여러 정권을 거쳤지만 과연 지금은 뭐 아닌가. 여전히 전라도를 그렇게 차별과 소외를 중심으로 말썽만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로 보는 그런 비주류로 보는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해 가는 어떤 노력들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가장- 편찬사에서 큰 줄기가 양무호남 심우국가라고 하시면서 어떤 전라도가 그동안 받아왔던 차별이나 핍박이 역사적인 오해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불이한 거는 뭐 비판적 저항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은 부각이 안 되나요? 당연히 부각이 되어져야 하지요. 왜냐하면 전라도라고 하는 곳이 물류가 아주 풍부해서 실제적으로 조선 후기의 정조 때의 그 펴낸 호구 총수에도 보면은요. 호구 수가 가장 많은 게 당연히 한양이고요. 그다음에 평양이고 세 번째가 전주입니다. 전주가 호구가 가장 총수에 있어서 많고 그리고 이 물산이 풍부하니까 한양, 대구, 전주가 3대 시장이 열렸던 곳이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까지 이 전주가 가지고 있는 위상, 여기에 전라감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모든 이상이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이 성리학의 대가들이 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정읍의 일제 이항 선생 있죠. 광주의 고봉 기대승 선생, 장성의 하서 김인호 선생. 그 뒤를 이은 유학자들은 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맥이 있었기에 어떠한 봉건에 대한 항거, 독재에 대한 항거, 외세에 대한 항거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건데요. 이것을 역으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롭고 우리는 충분히 자족할 수 있으니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의 우리 전라도인들은 그러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사욕에 급급하지 않고 언제나 국난이 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늘 항거하고 어떤 잘못된 체제에 대해서 늘 앞서서 나아가는 저는 우리 전라도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키워드를 잡으라 한다면 혁신이다. 어느 시대나 어느 체제에 있어서나 언제나 미래를 여는 그런 혁신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졌던 전라도였다. 전라도인이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은 뭐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의도적으로 이곳이 왜곡되어지고 조작되어져서 전라도인에 대한 폄훼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적으로 동조한다면 우리는 또 1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나 슬픈 역사를 전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아이돌이 자기 고향에 대해서 그렇게 머뭇거렸다? 저는요, 이건 지금 우리의 책임이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전라도인의 책임이다. 결코 우리 전라도인이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가치로움을 알려줘야 된다. 사실은 이제까지 정치권이나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소외와 낙후를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내부를 단결시키고 우리 내부를 잘 이렇게 통합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정치적 기반으로 이걸 이용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낙후다 소외다라를 우리 입에서 먼저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그것도 행정에서 정치에서.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는 경제 기반이 틀리고 사회 기반이 틀립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어떤 경제 논리, 경제 가치로만 비교를 해서 자꾸 나쁘다, 뭐 소외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만 보고 앞으로 100년, 200년을 또 쫓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건 없어요. 계속 정신적인 빈곤감만 느끼게 될 뿐이죠.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런 역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광, 문화, 예술의 여러 가지 가치, 그리고 미래 산업에 어쩌면 보고가 될 수도 있는 어떤 농업 경제 이런 부분을 소정히 생각하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이 가치를 도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행정가들은 하나같이 소외와 낙후만을 얘기하면서 뭔가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마치 뭔가를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알맹이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를 저희도 민선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도민들은 지켜봤지만 결과가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해결됐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체되고 계속해서 뭔가 공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오히려 정치권과 행정이 앞장서서 조정하고 있다라는 느낌마저 드는 거예요. 아닌데. 거기에 덧붙여서 네. 정치 행정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언론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여, 공주, 익산. 그래서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확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 익산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엄청난 축제예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그 축제를 즐기기 전에 각종의 언론에서 부여는 몇 개, 공주는 몇 개, 그런데 우리는 2개. 이걸 먼저 그것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쏟아나오니 우리 지역에서는 야, 우리 백제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있구나. 야, 이거 여기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가질 생각을 하기 전에 공주부여에 우리가 밀렸다라고 하는 것에 계속 언론이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전라북도인들에게 축하할 겨를도 주지 않고 그냥 우리 스스로가 또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언론도 저는 책임이 있다. 전라도 천년이라고 하는 게 천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다시 천년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나오는 거하고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저희들에게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지역에 대한 피해 의식들이 내면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과연 천년이 지난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지금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갈 거냐라고 하는 물음을 스스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잘못된 역사적 왜곡,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감과 뭔가 자긍심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미래 천년을 준비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왜곡들을 벗어내고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서 그걸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작점으로 저희가 2018년을 보고 있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전라도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고 많은 거 아니냐. 이제 2018년에 어떤 일회성인 행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그 부분 있는 것 궁금했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중요한 것은 2018년을 시작점으로 본다는 거고요. 2018년을 시작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지역은 지역학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에 대한 역사를 계속 연구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지역학 연구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전라북도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근데 네. 다행히 지금 민선 7기 정책 공약으로 전북학 연구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 편찬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전북학 연구의 아카이브로서 구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라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다음에 가치를 새롭게 발굴해낸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향후에 전북학 연구센터를 통해서 도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가는 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향후에 학술대회랄지 아니면 관련된 역사적 체험이랄지 또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전북학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이벤트 사업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천년사 아울러서 편찬 사업. 전라도 천년사가 선사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총 40권의 책을 편찬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사로 30권이고요. 자료집으로 10권. 네, 그중에서 한 권 정도는 핸드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을 편찬해낼 예정이고요. 이 작업이 5년 뒤에 마무리되어지면 알겠습니다. 아마 전라도의 새로운 역사가 예. 여러분 앞에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도 사실상 이 천년을 되돌아보고 또 천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 무형적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문화나 예술 다른 도가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이것은 뭐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100년 만에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이런 소중한 게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 자체가 또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것을 지지하고 또 행정과 또 정치와 도민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뭔가 애정을 가지고 전라북도의 많은 것들을 좀 지켜보고 지지해주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도민의식, 시민의식에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이 찾아야 돼요. 우리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스스로 찾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전라감염 복원에 있어서도 전라감염 복원 문제를 놓고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한 얘기는 바로 뭐였냐면 광주는, 대전은 감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우리 선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조선의 핵심적인 행정 중심지로서의 전주 느끼셔야죠.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누가 나에게 주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긍심과 자존감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것을 즐기고 우리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전라북도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전라북도는 이제 그 과거 천년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자원, 가치들을 뭔가 미래 천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농경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농경 문화는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조세의 절반이 이 호남에서 나왔다. 반개 유형원이 한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경제적 중심지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농업 분야가 경제적 분야로서 가치가 좀 떨어졌는데 이제는 이 농업 분야를 농생명 분야로 격상시켜서 새로운 산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직강소라고 해서 동학농민혁명 때 지방자치의 뿌리를 만든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지금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성공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시작돼야 된다. 전라도가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야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방과 낙후만은 세월은 아니었다고 봐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문화예술, 한국문화 또 한국문화의 소중한 자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 슬픔 속에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역사 경험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지켜낸 어떤 정신 같은 거, 꽃심 같은 거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죠. 이걸 잘 갖고 가면서 제가 전라도 천년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오매 징하고 오지게 살았네 했는데 징한 세월은 참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인도 좀 오지게 살아보는 그런 천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상적인 주제인데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빨리 우리 안에 열패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